안녕하세요. 황송환교육의 황연아. 예, 송민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 독서 특강 두 번째 시간인데요. 맞습니다. 미국 교육의 반성. 이 명저입니다. 아, 책이 근데 너무 딱딱하게 생겼어요. 그렇죠. 좀 약간 올드하죠. 네. 예. 아. 정말. 근데 지가. 네.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이 책 읽으면서 정말 많이 놀랬던 게 이 책 3장이 이거거든요. 네. 아동들의 일상생활, 게임에 젖은 아이, 방임하는 부모. 그러니까 이 책이 우리나라에 한 2001년도에 번역됐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 책 나온 지는 벌써 90년대 초반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벌써 이러한 일들이 일상화되어 있다. 그렇죠.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테드 영상도 봤는데요. 네. 그 살인과 관련된 어떤 살인이요? 예, 그러니까 남을 죽인다든지 네네.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과 관련돼서는 보통 4월에 이제 어떤 트래픽이 많이 잡힌대요. 그러니까 왜 트래픽이 많이 잡히냐면 네. 두 가지인데, 하나는 예전에 왜 컴바인 고등학교인가 어디서 왜 총기 난사 사건이 네네네네. 있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때의 어떤 기억 때문에 트래픽이 잡히고, 그다음 두 번째는 그 트래픽과 동시에 게임에서 왜 총 쏘는 게임 있죠. 네네. 이게 같이 트래픽이 잡히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걸 바라봐서 반성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걸 또 즐기고 싶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세상사가 묘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게임이라는 것이 중독성이 있는 거거나 아니면 이제 어떤 국가적으로 예방해야 되는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또 뭐 교육적인 G러닝이라는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게 그쵸.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럼 선생님께서는 이 책 읽어보시니까 좀 어떤 부분이 좀 감명 깊었나요? 저는 이제 이 책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의 입장에서 이제 쓴 거잖아요. 예. 이제 아시아 교육이랑 많이 비교를 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중국과 대만 그리고 일본 교육이랑 이제 미국 교육을 조금 이렇게 비교하는 걸로. 네, 비교하는 책이었는데요. 네. 근데 우선 미국의 부모들과 네. 아시아의 부모들의 가장 큰 첫 번째 근본적인 차이가 네. 내 아이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다는 거였어요. 오, 그래요? 네, 이제 미국의 부모님들은 내 아이가 평균 이상이라고 생각해요. 대부분이. 전체의 80%가 네. 내 아이가 평균보단 잘한다 라고 생각을 하고, 네. 이제 아시아에 있는 부모들은 네. 80%의 부모들이 내 아이가 평균보다 못한다 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왜 그럴까? 인식의 차이에서부터 이제 네. 그러면 아시아는 내 애를 열심히 교육을 시켜서 평균 이상으로 만들어야겠다 라고 해서 엄청난 이런 교육열이 나오고, 네네. 또 사교육에 투자되는 비용이 엄청나고, 네. 또 정치에서도 교육이 굉장히 큰 화두가 되는 거죠. 미국이랑은 조금 다르게. 그러네요. 네네. 그렇죠. 뭐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일만 돼도 비행기 못 뜨지 않습니까? 네. 저도 이제 그 말씀 들으니까 그 맥락에서 보면은 이제 노력과 재능이라는 단원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교육이라는 걸 이제 어떻게 보느냐, 서양에서는 얘가 어떤 능력을 타고났는가를 어떻게 보면 좀 평가하는 도구로서 교육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예전에 왜 플라톤 시대로 가면 뭐 인간이 뭐 금으로 태어났다, 은으로 태어났다, 네. 뭐 동으로 태어났다, 뭐 이런 개념이죠. 결과의 개념. 그러니까 교육을 딱 시켜봐가지고 어릴 때부터 딱 어떤 문제를 물었는데 얘가 잘 풀면은 금, 좀 못 풀면은 은, 좀 이제 힘들어하면 이제 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운동으로. 예, 그러다 보니 능력을 딱 낮추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이 책에서도 어떤 애가 미국에서 수학 교실이 있는데, 네. 어떤 애 문제를 못 풀면은 그래 너는 못 푸는구나 하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또 다른 애들도 그래 쟤는 못 푸는 애구나. 그게 좀 당연시 되는데, 이 아시아에서는 노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부라는 게 그러니까 인격 수양인 거예요. 공부를 꼭 대학을 가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 자아 실현이나 자아 완성을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수련이죠, 수련. 그렇죠, 수련인 네.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50분 앉아 있고 10분 쉬고, 이걸 이제 이 몸에 익혀야 되는 거예요. 인내. 그렇죠, 인내. 네. 그러니까 이제 교실 수업에서도 어떤 애가 수학 문제를 못 풀면 자꾸 힌트를 주는 거예요. 한번 해봐. 그치. 그냥 노력하면 돼, 노력하면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노력과 능력이라는 것으로 키워드를 보면은 이제 동양식 교육관과 서양식 교육관이 이제 구분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좀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미군정기가 오면서 동양식 교육관에 서양식 교육관이 이제 합쳐지면서 이게 이제 콜라보가 돼버린 거예요. 네, 짬뽕이 됐죠, 짬뽕.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애가 공부를 못하면 첫 번째는 이런 거예요. 누구 닮아서 공부 못해? 그러니까 이건 능력을 묻는 거야. 네. 능력. 그 다음 또 그 공부 안 하면 너 인간이 되겠어? 이제 이래야 하는 거예요. 이 노력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이제 애들은 공부를 해야 돼요. 근데 너무 괴롭잖아요. 괴로워. 그 두 가지 틀에 다 박혀 있다는 게 사실. 이 장난 아닙니다.
좀 섞여 있죠 사실. 예. 네네. 그러니까 한쪽만 잡고 가면은 그래도 애가 숨 쉴 구멍이 있는데 이 맞아. 양 사이드로 공격을 해버리니까 이 공부 못하는 애들 막 죽어나는 거예요. 그쵸. 사실 미국에서 이제 그 학생이 뭐 수학을 잘 못한다. 예. 그럼 다른 쪽으로 재능을 펼쳐라. 이렇게 그죠? 되는데. 맞아. 근데 우리나라는 예. 그 두 개가 이제 짬뽕이 돼 있어. 공부를 못하면 다른 걸 키워주는 게 아니라 공부를 해야지. 그 수학부터 올리고 딴 거 해. 네. 수학부터 올리고 딴 거 이래 되는 그쵸. 거예요. 학생들이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고. 그게 참 어려운 문제인데 예. 사회 기반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 바뀌기는 힘들지 않을까요? 힘들어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독일 같은 경우는 이제 자녀가 7살에서 8살 정도 되면요. 이제 인문계 갈지 실업계 갈지 이게 정해져요. 7살이요? 예. 왜냐하면 그 정도 돼야지 사교육에 영향력이 없는 나이니까. 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벌써 뭐 한 5살부터 시키겠죠. 근데 독일은 그렇지 않거든요. 아.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은 뭐 레알슐레, 뭐 혹슐레, 김나지움 이래가지고 이제 네.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떤 그런 유럽 사회는 이미 좀 사회가 좀 안정화돼 있고 어떤 직장을 구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사회적 안전망이라든지 맞아요. 임금 차이가 크지 않다는 거죠. 맞아요. 먹고 살만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벤츠 수리공을 해도 꽤 연봉이 높으니까 그냥 그걸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뭐 우리나라에 이 임금 격차 한 100배? 100배 날까요? 100배 아닌가? 나는 한 1만 배 나는 직업들이 있어. 아, 1만 배. 예. 그러니까 왜냐면 제가 아는 이제 그 어떤 그 성형외과 원장님 보니까 세금을 1년에 한 50억 정도. 그러니까 세금 50억 내요. 세금 50억 내면 실제 수익은 대체 얼마입니까? 아,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이 격차가, 그러니까 의사들 사이에서도 격차가 엄청나. 야, 그래갖고 제가 갑자기 이제 의대 얘기로 가는데, 제가 딱 면접을 하면은 애들 보면 이게 건방지거든. 네네. 이과 의대 간다는 애들 딱 건방지면 딱 이제 보면서 그쵸. 얘기해요. 자, 너한테는 두 가지 옵션이 있다. 엄청나게 뛰어나든지, 네. 아니면 엄청나게 인간관계가 좋든지. 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은 의대를 딱 갔는데, 네네. 다들 똑똑한 애들 모였잖아요. 그쵸. 그럼 거기서 베스트 오브 베스트가 돼야 돼요. 그러면 딱 읽으면 이거 다 외운 애들이 있거든요. 맞죠. 사실 예, 맞죠? 많아요. 저도 중학교 때 옆에 애인데 걔는 이렇게 읽으니까 이걸 한 30분은 기억하더라고요. 교대에 있는 애들도 그런 애들이 많아요. 그래요? 네, 문과에서 이제 교대 온 애들 같은 경우에는 와, 두렵다. 암기력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쵸? 근데 그게 다 이해에 기반한 암기더라고요. 진짜 그게. 그러니까 책을 많이 읽어놓으면 왜 네, 맥락이 맞아요, 비슷하니까 하는 거죠. 맞아요. 그 다음, 자, 두 번째 옵션이 있다. 뭐냐면은, 너가 만약에 뭐 특정 대학의 의대를 졸업했을 때, 너가 병원을 차린다고 했을 때, 너의 인격을 믿고 사람을 모을 수 있게 되냐. 그러니까 인간성이 돼야 돼.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뛰어나도 뭐 얘가 이제 가진 자본이 없으면 어떤 큰 병원에 취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얘들이 얼마나 머리가 좋겠어. 의대를 나왔으니까. 그러면 딱 원장이 뭘 보겠어요? 인성을 본다니까. 그러니까 그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대에서 이걸 하는 거야.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 과학만 하다가 갑자기 뭐 이상한 책 묻고 뭐 이미지 사진 딱 보여주면 헛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의대 면접에서. 예. 그러니까 그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오히려 왜 이런 시다꾸리한 면접을 하고 있지? 이제 이런 생각만 하는 거예요. 수학 과학만 해가 그래. 그쵸. 수학만 하면. 근데 수학 과학 하기도 어려워. 그러니까 수학 과학도 하고 이제 국어도 하고 사회도 하고 예술도 한 애를 이제 뽑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계가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 과학 하는 애들은 딱 의대 중에도 중하위권 가는 거고 여기서 이제 뭐 예체능도 하고 의대가 서울대 의대 간 애들 스펙 보면은 뭐 축구 막 1등 하네, 뭐 밴드부 이게 진짜 이게 있어요. 그냥 머리가 좋으니까 이게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최상위권의 인성은 네네. 쓰레기를 줍는 인성이 아니라 수용 능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왜 타인이 어떤 조언을 했을 때 그걸 받아들이고 그게 인성인 거예요. 왜냐하면 내 잘났으니까. 그쵸. 그렇죠. 내가 이 방식으로 이렇게 공부를 잘해왔는데 내가 왜 남들 말을 듣지? 이제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용력이 이제 최상위권에서는 인성입니다. 갑자기 이제 이 삼천포로 빠진대. 네, 의대로. 근데 이거 교육 반성, 그 의대생들의 반성. 의대생들의 반성입니까? 그냥 그 면접에서 사실 교수들이 뽑고 싶어하는 건 진짜 인성이 된. 공부는 이제 어느 정도 다 하니까 그쵸. 정말 선생님 말씀대로 귀 담아 들을 수 있고 또 환자들을 인성적으로 대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맞습니다. 그걸 뽑기가 참 어렵다고 하네요. 네. 네네.